네, 안녕하세요. 점프컴퍼니 대표 박희영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했습니다. 고객분들에게 사전 질문을 미리 받은 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제거하고 편집을 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어저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일을 하시거나 집안일 하시거나 운전하실 때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심해지는데 차후 지산도 등기 시 대출 규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 규제가 심해진다는 거는 지금 주택 쪽이랑 개인 신용대출 쪽 규제가 들어오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잔금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앞단 분양할 때부터 이미 규제가 자체 규제가 시작이 되긴 했어요.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할 때도 지금 워낙에 많이 지산을 사게 되는 경우 중도금을 안 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시작했고요. 또 하나 시행사들도 자체 검열을 하게 됐습니다. 검열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개인들 투자자보다는 법인 위주로 분양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법인 중에서도 실입주 위주로 매출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사들도 법인이고 회사를 이제 오래도록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할 때 혹시라도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분양을 바꾸자 원하니까 이거를 청약 사이트를 열어서 청약할 수도 없고 누구를 주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호실은 100개인데 1000명한테 줘야 된다면 10대 1 경쟁률인데 누굴 주냐? 법인 위주로 한다. 매출 체크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막혀버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미 규제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만으로도 이미 지식산업센터는 많이들 못 사죠.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상반기에 전매 규제까지 해버리면 추가적으로 잔금 대출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이미 전매 규제하지 않아도 이 법인만 분양 가능하게 하고 매출 체크하고 중도금 대출을 규제 많이 못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 사업자로서 수십 개를 살 수 있는 들은 이제 불가능해지고 있다. 개인이 한두 개는 살 수 있겠죠. 뭐그 정도도 못 사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개에 두 개칸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산의 장래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뭐 요즘에 뉴스 보면은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로 봤을 때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그다음에 낮고 또 저희 나라의 어떤 K-팝, 뭐 K-뷰티, 오징어 게임도 넷플릭스에서 1등 등등 이렇게 코리아에 대한 전반적인 해외 관심, 투자 자금이 몰려들고 여러 가지 직업군이 탄생하고 있고 온라인부터 유튜브부터 해서 개인 창업들, 그다음에 이런 창업 자금 투자가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돈을 진짜 투자도 굴리는 것도 점점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에 정보가 많으니까 젊은 20대들부터 해서 다 코인부터 해서 주식, 부동산까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뭔가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잃는 분도 있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분도 뭐 더 많이 생기고 뭔가 더 사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미 강남에 있는 빌딩, 여의도에 있는 빌딩은 개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비싸고 청약으로만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이라는 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대안 상품이 뭘까요? 뭐 오피스텔, 뭐 빌라, 원룸 이건데 조금만 알면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 수요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그런데 공급량은 그 대비 계속 부족하죠. 지금 보세요. 지금 10월 현재 9월부터 10월, 12월까지 상반기 때 향동에서
5블럭, 6블럭, 9블럭, 7블럭, 8블럭, 최근에 4블럭까지 연달아서 거기서 연면적 뭐 4만 평, 5만 평짜리가 연달아서 되니까 지산이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보시면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살 수 없는 곳이 없어요, 신규로. 그러다 보니 구축 지산의 매매를 이제 많이들 찾으시는데 그것 또한 없습니다. 파라에 있는 건데 간혹가다 한두 개 나오는 게 전무입니다. 지산이 또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땅이 좀 희소하고 그 땅 또한 살려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시행만 하면 대박을 치니까. 그러니까 땅 갖고 있는 분들이 땅을 내놨다가 걷어들이고 가격을 올리고 가격이 올리면 그 가격에 맞게끔 분양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것도 분양가가 분양을 하면 수지가 안 맞고 그러더니 시기를 더 기다려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치 아파트 공급하듯이 수천 세대 하듯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사는 계속 저는 희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신규 창업이라든지 경제가 성장하면서 법인들이 규모가 커지고 개인 사업자들도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지산의 임차인 혹은 실입주자들이 수요가 많아진다. 그리고 이제 점차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잖아요. 모든 게 우리나라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데 자동차도 심지어 전기차가 되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배달의 민족도 보면 소프트웨어잖아요. 앱 만들어서 전산화하는 건데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이 직군들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게 이런 사무실 환경을 중시합니다. 특히 좋은 키보드, 모니터, 책상, 간식도 좀 있고 커피도 좀 나오고 이런 환경들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의 발전할수록 이런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무실이 필요해요. 좋은 사무실. 어디 그냥 허름한 뭐 이런 옛날같이 무슨 뭐 원룸에서 일하고 뭐 지하에서 일한다. 이래서 채용 안 됩니다. 시작한 스타트업도요, 이제는 사무실 멋지게 꾸며야지 젊은 분들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갈까요? 신축 지식산업센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산의 장래성은 무궁무진하고 저도 그래서 이쪽을 아이템으로 잡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지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시흥 광양 프론티어 8차 제조 드라이브인 향동 업무형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 지산의 장단점은 두 지산 모두 수익률로서 괜찮습니다. 장점은 향동은 이제 상암 DMC 옆에 있기 때문에 덕은 상암 위에 창릉 신도시 이렇게 가운데 있는 위치여서 여기가 다 들어서게 되면 회사들이 그득그득 가득 차고 이쪽에서 많이 비즈니스들이 움직일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프론티어의 장점은 저기 시흥 시천역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서 물론 1km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주변 일대가 지금 천지개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격대가 600만 원대로 착합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도 일어날 수 있고요. 향동도 얘도 9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이제 1200, 1300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도 또 하나의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여기는 이제 한 2만 8천에서 3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향동 같은 경우는 한 3만 3천 원 정도. 뭐 옆에 있는 상암이 임대료가 관리비 포함해서 7만 원 정도 받고 있으니 3만 5천 원 정도만 받아도 훌륭한 기업들이 이전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여기는 제조형만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분양할 당시 상가랑 함께 묶어서 분양했기 때문에 제조만 받기 힘들었다. 이게 단점일 거고요. 그리고 아직 시흥시청역이 트리플 역사권이지만 아직 여기는 허허벌판 준공되고 나서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입지적으로 보면 향동이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거의 인서울 형태에 뛰는 거고 시흥은 트리플 역사권이 된다는 게 중요한데 워낙에 이제 살 데도 없고 다들 이제 지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역세권에다가 드라이브까지 겹치고 600만 원대니까 여기가 그냥 확 뜬 거죠. 네. 사실 저도 여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할 줄은 몰랐습니다. 향동도 마찬가지죠. 향동도 뚜껑 열어봤더니 계좌 열리자마자 다 완판됐잖아요. 하루 만에 완판됐고 막 분위기가 요즘 그렇습니다. 하여튼 둘 다 월세, 그다음에 시세 차익 모두 둘 다 가능성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흥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3블럭, 4블럭인데요. 시흥 시청역이 여기 쪽에 있고 이쪽이 다 사업 벌판이고요.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분양했던 광양 8차인데 여기가 이제 분양은 10월 달에 하지만 청약 같은 것들이 이미 다 끝난 상태고 여기가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랑 좀 더 가까운데 과연 여기가 600에서 700인데 얘가 과연 얼마에 할까? 800에 하면 얼추 착하게 나올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향동 사블럭 같은 경우는 도면인데요. 도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한 층에 이거는 오피스텔이고 한 층에 호실이 7칸입니다. 그래서 코노호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코노호실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1호에서 4호까지 이렇게 통으로 임차를 맞추게 되면 여기를 막잖아요. 여기 복도가 다 그 이 회사의 공용 공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좋죠. 그러면 이 회사 입장, 이게 한 150평 나오는데 요걸 다 합치게 되면 거의 200평, 이 베란다까지 다 쓰게 되면 150평에 대한 임대료를 놓고 거진 200평 가까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실평수는 200평인데 임대료는 150평만 내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아주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임차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딱 떨어져서 나오는 임차 물건이 향동에 있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이 있다. 향동 사블록은. 그래서 임차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라이브인은 여기에서 15분 정도 떨어져도 괜찮은가요? 2, 30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초역세권에 붙어 있으면 드라이브인이 차로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막히지 않을까요? 오히려? 5톤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막 40피트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랑 붙어 있으면 뭐 여기 어딘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진짜 도심에 있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다가 드라이브인 만드는 바보 시행사는 없겠죠. 그래서 드라이브인은 차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IC 옆이라든지 큰 대로변이라든지 그런 데가 좋은 거지 여기에서는 좀 떨어져도 상관은 없다. 지방 지리산업의 전망 및 지방 지식산업 선정 시 고려 필요사항. 지방은 사실은 조심해야죠. 또 지방이다 보니까 임장도 자주 못 가요. 그리고 실시간성을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서울이나 이 주변처럼 뭔가 개발 호재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신도시라든지 뭐 역이 생기는 것들이 지방은 쉽지가 않죠. 저도 그래서 임장을 좀 많이 다니고 차를 타고 1시간 반 이내에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지방은 함부로 하기가 사실 겁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기준은 지방은 특히나 이제 삼성이 있는 위주로 그리고 지방에도 신도시가 이제 구성되는 곳들이 있어요. 평택의 고덕 신도시 쪽, 그래서 거기 삼성 반도체 쪽 이런 데는 어차피 그런 하청 업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지식산업센터가 그 드라이브인 위주 괜찮다고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평택 고덕도 1년 전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700만 원이라는 돈이 야 평택도 700만 원이구나 좀 까리까리 했는데 이제는 많이 싸 보입니다. 이미 수도권은 10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700만 원 싸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했던 저기 아산탕정의 콜럼버스 여기도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 곳이고 이 인근 지역이 아직도 그렇게 지산이 들어서지 않고 개발이 안 된 것이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천안, 아산, 탕정 이쪽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그쪽으로 지금 땅들이 좀 꿈틀대고 있고 계속 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땅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새로 지어봐야 너무 올랐고 그리고 사고자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사들이 지방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전, 세종, 그다음에 천안, 평택, 부산 이 정도만 지금 지방지사업체가 분양하면 분양이 잘 되는 정도고요. 가격대가 700만 원 정도, 싼 건 600만 원 정도여서 크게 시세 차익은 서울처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수익률로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으실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가지고 있는 지산을 가급적 전매하지 않고 등기 후 임대를 맞춰서 월세 수익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걸리는 부분이 공실 리스크입니다. 첫 투자 두려움이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지산이 대부분 2년 후 준공되고 수요가 그만큼 받쳐줄까요?
어디 지역에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역세권이라든지 뭐 아파트 대단지와 여기 연결돼 있다든지 조금 뭐 도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큰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다면은 충분히 준공되고 열심히 임차 맞추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1년 정도 버틴다 생각하시면요. 그 안에 해결된다고 봐요. 그리고 뭐 동탄이나 하남처럼 공급이 워낙에 많이 생겨서 조금 월세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버티면 된다고 봅니다. 아, 나는 그때 왜 안 팔고 지금까지 갖고 있어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괜히 속상하긴 한데요. 등기쳐서 임대를 맞춰서 월세가 나오는 순간 계속 안정하게 돌아가니까 저는 등기쳐서 임대 맞춰서 월세로 간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앞으로 지산 대출 규제 정책과 대출 이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출 이율이 3%로 계산되어 있던데 향후는 그것보다 더 오른다고 봐야겠죠? 2.7%도 나오고 있고요. 3%가 이제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2.7에서 3.3까지 요 선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처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뭐 2% 초반대도 나오고요. 저희 법인들 같은 경우는 1%대 후반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출의 이율이란 게 개인마다 법인 매출마다 신용마다 다 이게 고무줄 같아요. 그리고 지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구축 지산 사는 것도 부동산 발품이 중요하듯이 대출도 은행 발품이 또 중요합니다. 귀찮죠?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귀찮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저희 그런 거 귀찮으신 분들, 그다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 기존의 회사 업무나 직장 생활이 바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조금 더 편리성을 제공하면서 쉽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게 점프와 같은 회사겠죠.